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2030 세대가 요즘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꼰대 기득권, 그다음에 86 운동권, 중장년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뽑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꼰대 기득권 정당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한번 신조어 대변한테 2030이니까 상공이니까. 네. 20입니다 아직 저기. 아직 아니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아 진짜? 아직 20이야? 아직 20입니다. 아 너무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신조 되면은 정치인이시니까 뭐 그렇지만은 주변에 친구들이나 후배분들은 진짜 민주당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나도 좀 궁금하긴 해. 제가 엊그제 그 대학 후배들과 오랜만에 네.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 정치권에 없는 친구들이니까 네.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네. 일단 2030이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왜? 이재명 대통령의 그 형수 욕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풍기는 분위기 네. 이런 것들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일단 인식이 좀 공유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민주당이 사실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소수 야당이었어요. 네.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정치 행보를 함에 있어서 도전자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도전하는 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지가 꽤 됐고 네. 근데 그 다수당 지위도 압도적 의석의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과거에 향유했었던 그 운동권 논리, 그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배우지 못해서 뭐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비하를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젊은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로 비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은 본인들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현 기득권 그리고 현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파하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을 무지한 존재로 하고 본인들이 계몽시켜야 될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뭉쳐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근데 네. 2030 세대가 그 보수화되는 것은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인 추세긴 해요. 근데 유럽에서 이제 2030이 보수화되는 거는 네. 난민이라든지 네. 이민자들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인 반면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무언가 전 정부나 이렇게 했었던 갈라치기 정책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좀 양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지구촌 세상이라 그랬어요. 지구촌. 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이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난민이라든지 뭐 경제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지구촌이라고 하면서 지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2030의 보수화가 유럽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네. 우리나라는 좀 그 양상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꼰대기 득권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고. 30대 여성이신 우리 권 소장님 보시기에.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2030이 뭐 이제 극우화가 되었다 네. 아니면 이제 우리 신주호 대변인처럼 보수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봐도 이거는 보수화라기보다 그냥 이제 상식적인 것을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식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다뤘던 주제들만 하더라도 뭐 공소 취소 아니죠. 뭐 검찰 수사권, 보안권, 네, 그리고 뭐 77 네. 입막음 방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청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안규백 장관도 마찬가지인 네.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꼰대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로 가져가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마치 이 청년 세대가 극우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방 뭐 분권 시대 뭐 이런 거를 연다고 하더라도 뭐 반도체 시대를 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한테 내 살에 막 맞닿는 그런 얘기들은 스타벅스 얘기고 아니면 뭐 리센의 원희 얘기고 이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식을 쫓아가지 않으면 저는 계속 이 꼰대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은 벗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상식적인 정당의 행태, 그러니까 상식을 건드는 약간 좀 선을 넘는 그러니까 것 같다라는 앞에 거. 얘기하신 얘기 다 맞는 얘기지만 네.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한테 꼰대라고 해요? 그냥 사회생활 같은 걸 할 때. 지 말만 하고. 그렇죠. 지 자기 말만 안 기준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아. 남한테 바꾸라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년이 극우화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기준에서 한치의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에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너네는 극우다라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냥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정치적인 아젠다를 보면 청년들이 극우화가 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냥 수구화가 된 거예요. 민주당이 구태가 된 거예요. 네. 조금 세밀하게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젠더 갈등 같은 게 있었을 때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성들 너희들이 약자인 여성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여성에게 더 할당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처음에 그 이론이 나왔을 때는 진보적인 사상이었어요. 네. 그 전 세대에서 그러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한 20년, 30년, 40년 지난 얘기고 네. 현실에 맞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진보적이었던 아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구적인 아젠다로 변한 거예요. 북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햇볕 정책 같은 게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게 완전 잘못된 정책이지만 네. 진보적인 정책이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정책이니까. 네. 근데 이미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 실패하고 망가지고 잘못된 정책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계속 유지하면서 수구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시작했을 때 20년 전, 30년 전, 80년대가 30년 전, 40년 전에는 진보적이었던 그 아젠다들이 40년이 지나면 당연히 더 이상 진보적인 아젠다가 아님에도 여전히 그게 진보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모습이 꼰대인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시작했을 땐 진보적이었겠지만 이미 이 아젠다는 오래된 아젠다고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아젠다다.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 너네가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이러는 순간 꼰대가 되는 거죠. 김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정치권에서의 이념인 진보 보수의 이념을 가지고 2030에게 잣대를 들이대면 네. 다 틀렸다고 봅니다. 아. 현재 2030은 보수화됐다는 표현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뭐 병역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일 수 있지만 네. 뭐 복지라든지 사회 문제 전반적으로 해서 진보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거대 양태 민주당은 더 위선이 더 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2030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2030 청년들에게 지지받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상황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고회가 많은데. 네? 우리 장동희 대표 지지하는. 아. 그러니까 분들이. 강성 지지층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상 드러나는 수치는 확실히 여론조사를 응답 받는 분들은 보통 좀 정치 고관여층이거든요. 그렇죠. ARS든 전화면접이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실제 투표를 봤었을 때 2030에서 압도적으로 받는 건 없거든요. 네. 그런 것 봤었을 때 국민의힘이 좀 더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그 사안은 상황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2030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없고 모두를 좋은 직장에 보낼 수 없다는 네. 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야 국민의힘도 2030 청년들에게 좀 더 지지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최근에 보안 수사권도 약간 2030 세대에 비치는 모습은 이걸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없앤다는 게 상식에 벗어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반대를 많이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민주당이 꼰대 기득권 정당이 된 건 맞죠. 네, 그건 확실하죠. 기득권이 된 건 맞고요. 그다음에 꼰대가 돼가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고 거기는 뭐 국민의힘도 뭐 잘못하긴 하는데 민주당은 너무 이용만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이제 보여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청년 세대에게 간파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지금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정해지진 않았고 정청래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맞더라도 정당방위할까.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전 대표가. 그렇지만은 정당방위는 가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호투표제는 일단은 모든 평가가 이건 김민석한테 유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재호 대변인 보기에는 정청래 방지룰이죠. 아 방지를 정청래 방지룰이고 정청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저앉히겠다라는 네.
공감대 속에서 형성이 된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건 왜 네. 민주당이 그 당원 당규와 어긋나게 선호 투표로 선회했느냐? 저는 이거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3명이 올라갈 경우에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1등에 김민석 총리를 찍은 분들이 2등에 정청래 전 대표를 써서 낼 가능성은 없어요. 1등 김민석, 2등 송영길, 3등 정청래 아니면 1등 송영길, 2등 김민석, 3등 정청래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김민석, 송영길을 좋아하는 분들의 표를 개봉하면은 정청래 전 대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정청래 전 대표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룰 개정이라고 보고 이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으면 굳이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와의 무언가 사전 교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청래 체제를 막자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김민석 전 총리는 이 친청계 선호투표 반발에 대해서 문제없는 룰을 자꾸 시비 거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집단 자기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는 당헌 당규 위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집단이 하면 자기 정치가 아니라 집단 정치 아닙니까? 자기 개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데 맞네. 아니 집단이 아니 진짜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목소리는 자기 정치인데 네. 여러 명이서 목소리를 낸다 그럼 공론이에요 그것은. 아. 그 공론을 이런 식으로 집단적 자기 정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니 그러니까 약간 않다고 지금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자기 정치라는 단어가 예. 굉장히 현무 단어가 되게 버려서 상대방을 약간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옹색하게 좀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방금 네. 신조 대변인 지적을 너무 잘한 게 네. 이게 보통 자기 정치라는 게 비판적으로 쓰이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전체주의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집단을 위하지 않고 네가 개인을 위한다 이런 걸로 공격을 네. 하는 건데 근데 집단적인 자기 정치라는 게 어떻게 성립을 합니까? 그 말하는 것 자체도 웃긴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 선호 투표를로 하면은 첫 번째 해석했을 때 꼴찌를 한 사람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있는 것만 일단 합산을 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자기 지지세가 있는 것보다는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토층이 많은 사람한테 불리한 겁니다. 배제 투표라고. 네, 하죠. 배제 투표가 되죠.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본인께서 뭐 호감형이 워낙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에게 불리할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고 얘기한 대로 저는 이게 좀 정청래 대표를 주저앉히기 위한 방법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의 네. 스트레이트 펀치인 거죠. 근데 이건 워낙 크기 때문에 본인께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등록할까요? 출마 선언을 할까요? 권 소장님 근데 보시기에 지금 안 할 수도 당대표를 있어요. 내려놓은 지 꽤 됐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바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이제 기사를 보면 대통령이 순방 중이어서 네. 자기가 아직 뭐 출마 선언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정청래 대표가 언제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했나요? 성남공원을 하겠죠. 네, 그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지금 고민정은도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자기가 이번에 출마를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입지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면 진짜 저는 하겠죠. 근데 하기는 안 하면 진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겁니다. 아니면 안 하면- 한다고 하고 다음 공천은 보장받고.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정청래 친명계라고 그 친청계라고 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뭐 네. 최민희 다 의원이라든지 죽는 거지. 그런 분들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제가 공천 때.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이 사람 출마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이제는 그러면은 지금- 컷오프 아닌가요? 그쵸. 다음 선거 컷오프. 바로 당무감사 들어가서 바로 일단 지역위원장부터 날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근데 민주당 아니면 그 성분 좋은 감기약을 사 들고 다니고. 제가 혹시 몸이 편찮으실까봐 네, 더 좋은 거 드리려고 네, 여쭤본 거다. 혹시 아. 잠을 깊이 못 들으셨을까? 아니 김민석 총리를 그러니까 선호투표제를 비판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비판할 거면 최고위원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선호투표제를 지금 비판하는 것 자체가 네. 정청래 전 대표를 옹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고위원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네. 최고위원 내려놓고 정청래 전 대표를 옹호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지도부 속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 정치하는 건 그게 자기 정치죠. 그런 거는. 네.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선호투표도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건 달라서 그러니까
투표를 왜 도입하냐 물어보니까 네. 네거티브를 좀 줄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성 있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고민생각하니까 네. 각 1, 2, 3등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의 2등표를 합산해 주는 게 아니라 3등 후보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거티브는 더 할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오히려 반대로. 네거티브 반대로 생각하면 네. 2등 후보 입장에서는 더 세게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그렇죠. 표를 자기한테 몰리게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무슨 의미로 그러니까 진짜 어떤 보이지 않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의혹도 들긴 드네요 저도. 그러니까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라고 잘해야 돼. 또 말 잘못하면 또 저기 77법에 의해서 또 저기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합리적인 추론, 추측을 해봅니다. 예단하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예단하지 않았답니다.